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10시 28분이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니까 10시 19분. 오늘은 아이나 어른이나 책을 읽자. 10시부터 누가 들어오셨네. 제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교과서 말고 제가 이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연금술사, 더 시크릿, 더 비밀, 시집이거든요. 나태주 시집. 그리고 이거는 돼지책이라고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라고 써있고요. 제가 스푼 라디오를 하는데요. 스푼 라디오의 캐스터의 구름빵이랑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라는 걸 사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아마 다른 동화책, 신데렐라나 무슨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게 아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랑 좀 다르게 이런 돼지책이나 구름빵은 나름 좀 어른들도 읽을 만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지금이 돼서야 다시 그런 책을 읽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옛날에 인어공주, 신데렐라, 엄지공주 이런 거는 잔혹동화라고 아시죠? 사실 결말은 행복하게,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긴 하는데, 신데렐라 보시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더래요. 막 그러니까 노래가 먼저 나온지 책이 먼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보면, 되게, 그런 거? 막, 백설공주, 막 이런 책 보면,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거 했을 때, 백설공주요? 막 이런 거,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그냥 먹이자. 그런 사실 동화를 봤을 땐, 지금에서야는 별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릴 때 보면은 뭔가, 아, 마녀 되게 나쁘다, 막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을 조금 간직하면서 살거나, 저도 어릴 때 책을 그닥 많이 읽지는 않아가지고, 막, 과거로 돌아가서 상상해보면, 막 고민 상담할 때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하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안녕하시고.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조금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실 똑같긴 한데, 이게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이라는 게 드러났고, 남자가 감성적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사회생활, 권위주의적인 사회생활, 과거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이랑 조금 2020년 밀레니엄 세대랑 조금 과거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인터넷이 막 발달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시키면은 해야 됐어. 시키면 까야 됐어.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스마트해지면서
막 사실은 집에 왔는데 카카오톡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업무 보고였잖아요. 막 어린이집에서도 막 저 업무 보고 이렇게 이런 거 카톡을 날리고 회사에서도 업무 보고로 막 카톡을 날리고 했을 때 막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야근 뭐 일까지 했었지만 민영이 안녕. 야근까지 해서 일을 다 끝마쳐 집에 와서 또 카톡으로 막 이런 게 오면 사실 좀 짜증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놀이가 학습이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맞거든요. 제가 결국에는 실업계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유튜브를 보는데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양자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수학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다시피 남자들은 엔지니어, 공간 지각 능력을 타고났어요. 근데 그게 후천적으로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타고난 거지. 남자들도 엄마의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나 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게 막 기계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적합하긴 했지만 이제 제2의 사실 주부님들도 블로그로 글을 쓰고 인터넷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좀 이제 그런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아이를 낳아야 했고 뭐 봉사를 사실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자라가면서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생리를 하잖아요. 그 갱년기가 올 때까지는. 그러면은 10대부터 50세? 정확히 몇 세까지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면서 예민하게 일을 하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나 여자나. 그냥 이게 그 당시에는 정보가 많이 넘쳐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자가 약간의 이게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그 이의 자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그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생활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변하고 60대 후천적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자가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한 남자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이성적이게 논리적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남자나 여자 사실 그래서 그거에 계속 60년, 50년, 40년을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걸 잊어버려요. 이런 걸 사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제 거를 똑같은 거를 매번 반복하는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이런 동화책이나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서 앞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기 스프 라디오에 보면 캐스터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책을 그닥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대학 다닐 때도 재미도 없었고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읽고 이런 쪽에서 사실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옛날 이거를 보면 초판은 진짜 199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 게 뭐 되겠냐? 근데 우리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옛날 게 그리워요. 뭐 저는 30대긴 하지만 삐삐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60대 할머님들이 삐삐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10대 그러니까 손녀딸한테 진짜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30대는 기계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폴더폰, 슬라이스, 그 2G에서 지금 5G까지. 근데 지금 요새 또 5G가 안 터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약간의 노트북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면은 다 나온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 창의성이나 다른 거를 도입한다면 뭐 되겠지만, 그냥 이제 결국에는 모형 바꾸는 것까지는 계속 모형이 바뀌잖아요, 점점. 예전에 보조 배터리에서 일체형 배터리? 그러면서, 요새 또 코로나로 이거 노트북이 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교과서는 나름대로 교과서인데 이거는 또 연애 서적이 될 수도 있으며, 아까 그거 화성인 바이러스 연애 서적, 그리고 그 시크릿이라는 책은 뭔가 답답하고 공허할 때, 그리고 뭔가 돼지책은 이건 어른들, 성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집인데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뭐지? 와, 이거는 사랑은 혼자서 하는 거래요. 사랑은 여럿이가 아니라 혼자서 쓸쓸한 생각, 저무는 저녁해, 그리고 깜깜한 어둠. 사랑은 둘이서가 아니라 혼자서 푸르는 산맥, 흐르는 시내, 그리고 풀벌레 웃음. 사랑은 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길버트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사랑은 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이루는 약속. 머나먼 내일, 그리고 이별과 망각. 이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막 단어를 짧게 줄여서 말했어요. 길버트님, 아니 거기 이 닉네임을 자꾸 스푼 라디오랑 그 유튜브랑 닉네임을 자꾸 바꾸면 불 불족 불족발? 아닌데? 아무튼 제가 책을 일단 추천도 했고, 그러니까 운동을 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그러니까 뭐 정말 사회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해서 난 운동 관련된 진짜 운동선수. 아! 아! 안녕. 자꾸 이름을 바꾸시면 전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잡생각이 정말 사라집니다. 책을 읽으시거나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과거에 돌아보면 진짜 막 돈 때문에 사람을 죽어나고, IMF 때 사람이 죽어나고, 뭐 88년도에 성장하면서 97년도에 막 그러니까 88에 돈을 막 이렇게 뿌려준 거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뿌려줬는데 돈을 빌리는 동시에 저기가 파산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중소기업들 다 죽어나고. 그래서 저는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특히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문학도 배우고, 이과도 배우고, 생물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전공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지, 과거에는 하나의 포커스를 많이 두었다고. 사회생활에 적합한 그런 스펙을 원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스펙이 아니고 자기 재능 찾는 거야.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원이라는 거, 저는 학점은행제,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요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로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거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셔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사장님도 돼야 하고, 알바생도 돼야 하고, 전단지도 붙여야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서 내가 그걸 다 먹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몸으로 남 밑에서 일했다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 자유를 얻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커피 바리스타, 네일 배움 카드로 커피도, 요새 유튜브 이런 것도 찍는 방법, 그리고 뭐 유튜브 안에 공짜로 편집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얼굴 가려서 하는 거. 근데 나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귀찮아요.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는 뭔가 사람한테 그런 걸 배우려고 했었고, 그냥 뭔가에 찾으려고 갈망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요새 10대들이 수학을 푸는 이유가 답답하기 때문에. 수학은 풀면 그래요. 저도 창피해서 얼굴을 안 올리지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은 생기긴 했는데 아직도 쑥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요. 돼지책 제가 앞에 다 이거 순서 해놓고 스프 라디오를 통해서 그 캐스터에 올려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점점 사람이 이게 실시간이라서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해야 그 잡생각이 안 들고요. 몸이 건강해야 사실 공부도 잘 되거든요. 그 사람은 밥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밥 먹어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지금은 그 튀긴 거 있잖아요. 치킨이나 맥주나 이런 거 먹으면 다음날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이거 진짜 겨우 나는 비싼 거 안 먹어. 2만원짜리. 그거 주거급여로 해서 먹는 건데, 월세도 못 내는 거를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 있잖아, 유산균. 유산균 먹고, 협찬 아니고요. 비타민 먹고요. 이거 제가 원래 영양제를 1도 안 먹어서 제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보다는 일단 운동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콜라겐 지금 제가 먹고 있어요. 건강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봐봐요. 길버트님 겨우 20몇 살이 드시고 계시죠? 저 어릴 때 이거 안 먹고 이거 먹었어. 이게 뭐냐면 질염. 여자들은 질염이 자주 걸려. 나 이거 병원약만 계속,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잔병치레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 관리를 더럽게 안 한 거야. 근데 잘 봐요. 이건 정말 팩트야, 팩트. 어떤 걸 얘기해 드리려면, 사실 10대, 20대가 요새 너무 배달 음식이 많아서 배달 시켜 먹죠? 편리하게. 근데 요새 모두의 그 게임 있잖아. 배틀 그라운드 있잖아. 그 게임 하면 뭐 치킨이다,
난 사실 게임을 정말 안 먹는 게 좋아요. 너 알잖아. 내가 너 거기 스푼 라디오에서 너 딱 봐도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집 안에서 어 그거를 맨날 치킨이다 이런 거 하는 근데 길버트님 과거에 20년 전에 그 배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배틀그라운드보다 그 1순위의 그 게임이 뭔지 알아요? 그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전에 내려오는 거잖아. 1기, 2기, 3기. 1기에는 그 서든어택이라고 알아요? 서든어택 알아요? 제가 그거를 했었어요. 근데 똑같잖아. 총 쏘는 게임은 똑같잖아. 근데 나는 못해. 아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공간 지각 능력, 어? 그, 사실 이게 남자들이 왜 그런 걸 잘하냐면 단체 생활에 너무 적합하게 잘 돼 있는 사람이야. 어, 서든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압니다. 근데 그 바람의 나라를 안 해.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바람의 나라랑 리니지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쵸? 저 넥슨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저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약간의 뭔가 캐릭터와 똑같아. 그 그러니까 정확히 리니지는 그냥 이거야. 이거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노동 하는 거야. 몬스터를 파가지고 그러니까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아이템을 얻는 거야. 그리고 그 경매장 가가지고 아니 경매장 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남자들이랑 여자들은 그 엄마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마 그런 걸 깔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게 인터넷이 되게 빨리 생겼어서 20년 전만 해도 조금만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맨날 반복하는 이유가 몸이 건강해야 사실 잡생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 공부 재미없어요. 어, 사실 뭐, 응? 그거 뭐야? 아, 교과서 공부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남자들 40대 부모님한테도 예전에 진짜 박정희시대 신문은 거짓 신문, 매체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이런 거를 사실 보고 자란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 그리고 80세, 아니, 그러니까 80세가 아니고 80년대생, 1980년대생들은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8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89년생인데, 그나마 90년대생들은 좀 여유로워.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 그리고 2000년대생은 더 여유로워. 계속, 그러니까, 근데 다른 것도 계속 추천드리는 저 책 많이 보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소설, 만화에서도 공감대가 가고, 동화책, 옛날에 그, 점집이야? 말투가 웃긴데? 네, 저 점집입니다. 그래서 저 빨리 돈을 벌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월세도 못 내고 있지만, 저는 이제서야 아까 앞에 영양제 말했듯이, 저는 이런 병원약을 정말 먹고 싶지가 않았어. 맨날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체하고 손 따고 이거를 30년간 맨날 그랬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우리 진짜 탯줄 자르고 배에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배로 영양제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시대가 빨리 바뀌면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는 직장인은 백수를 무시했고 4년제 나오면 2년제를 무시했고 2년제는 고등학생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도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고 대학 학점 그것도
나는 일본 소설 작가 하가시노 게이과 이분 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책이나 만화책이나 약간 현실적인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아니 뭐 이런 것도 주식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주식도 하고 있고요. 어, 거기 이제 공지사항의 정보 가면은 블로그를 3개 운영 중이에요. 근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블로그 승인 받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카카오 오픈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보고 스푼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니까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치기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여러 가지 제페토라고 아시죠? 10대들이 할 수 있는 게임. 전 제페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핸드폰이 그 32기가밖에 안 되고 용량도 지금 딸리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고 그냥 인터넷 보면 주식을 보니까 제페토 주식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사실 샀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큰 거를 사실 보죠. 10대들은 제페토? 스푼 라디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 그게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나는 메타버스가 뭔지 몰랐어. 근데 진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편입을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 안에서 아바타, 자기 제2의 자아를 아바타를 가지고 노는 거야. 옛날에 쉽게 말해서 리니지가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그냥 투지했어, 투지.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시대가 5G, 4G 이러니까 그냥 움직일 수 있고, 슈게임은 몰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서 또 학교도 간다고 해요. 메타버스에서 학교를 간대요. 네이버 속에 게임이 있구나. 어.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너무 길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이런 병원에서 먹는 약을 끊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유산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콜라겐과 책을 많이, 머릿속에 사실 책을 많이 넣고 있죠. 나는 시집이 정말 딱 단순하게 짧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니, 정말 쉬운 거는 진짜 동화책 읽으세요. 동화책. 동화책이 짧잖아. 동화책 읽으세요. 동화책 읽으세요. 진짜 이거 아니 정말 못 읽겠다. 못 읽겠다. 그러면 저 스푼 라디오 옆에 거기에 네이버에 아니 유튜브 옆에 그쪽에 다 이거 이런 거 다 써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돼지책이랑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 이런 거 저기 다 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 클릭해서 들어. 아니면 다른 데 유튜브로 들어가서 들어. 그렇게 하면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 거의 반은 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읽으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동화책 옛날에 신데렐라 인어공주 이런 건 잔혹 동화입니다. 잔혹 동화 알죠? 그 진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자집 있잖아. 그러니까 남매가 과자집 엄마가 사실 버려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선 사실 새엄마가 걔네를 버렸지만 그게 진짜 들어가면 친엄마가 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홈 동영상 재생 채널 토론의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그 에드포스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그리고 이제 스플라디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구름빵 아시죠? 구름빵 같은 거랑. 근데 이게 구름빵이 옛날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2021년에도 또 새로운 작가님들이 책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언제 이제 구름빵은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새 애들은 구름빵을 많이 읽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구름빵을 읽어봤고 그 책이랑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조카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은 지금은 없고 그거를 이제 녹음 방송을 해놔가지고 그 스플 라디오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책도 중요하지만 몸이 건강하다고 봐요.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긴 하는데 앉아만 있으면 사람이 기계가 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AI한테 기계가 잡혀먹잖아. 그게 바로 지금, 그러니까 잡혀먹는 게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어려운 일은 기계가 하면은 일용직이나 이런 단순한 업무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좀 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1인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사업가 혹은 방송인, 일반인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 물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나도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려고 블로그를 한 거는 아니었어요.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고자 일기를 쓰면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아, 그래, 사회생활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닐 그러니까 단체 생활, 뭔가 틀에 박혀져 있는 이런 교과서나 회사의 그런 사항들이 때로는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AI가 시대가 도입되면서 제가 또 드라마 광팬입니다. 이게 박정희시대의 신문은 거짓신문. 네, 제 방송 심심해요. 매체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뭐 펜트하우스를 보시죠? 저는 사실 안 봐요. 왜냐면 옛날에도 똑같은 게 넘쳐났으니까. 그리고 그거 너무 막장 드라마야. 근데 내가 30대니까 과거에도 막장 드라마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은 봤죠. 근데 너무 뻔해. 너무 약간 너무 막장스러운 거는 난 이게 과거에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그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펜트하우스를 검색해 보면 이 밑에 함께 볼만한 드라마 중에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 봐도 돼. 찬란한 내 인생, 바람 피면 죽는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이거 웹툰인데 진짜 재밌다? 뭐, 철이나무, 경이로운 소문, 여신강림, 암행어사, 부부의 세계만 봐도 이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있거든. 이게 나는 배수지 남주혁 김선우 강하나인데요. 지금 네이버 이거를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남자랑 여자랑 남도사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었어.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게 뭔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있었는데 이게
이게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이게 두뇌 CEO가 사실은 없었던 거야. 근데 남주혁은 사실 CEO가 되기는 글렀던 사람이야. 근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서달미를 배수지를 만났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빨리 해서 캐치하는 사람한테 선착순으로 CEO 자리를 주는 거야. 근데 보통 CEO 자리는 여자가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주혁과 배수지가 이렇게 한 팀이 됐고요. 이제 원래 언니가 있었어. 수지의 언니는 있어. 근데 강한나. 배수지는 친자매였어.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스타트업이라는 창업을 하겠다고. 근데 엄마는 말리지. 아니, 이 시기에 뭐 창업을 한다고 난리예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싸워서 이혼을 했지. 결국 엄마는 강한나를 데리고 갔지. 배수진은 남아서 아빠의 창업을 같이 도왔지. 근데 이제 강한나가 엄마랑 이제 새아빠랑 결혼을 했는데 부잣집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잣집 아빠 밑에서 강한나는 회사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피가 섞인 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아빠가 새아빠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아들에게 사실은 그러니까 강한나가 자기가 그 회사를 직접 열심히 해서 키워놓은 거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강한나는 해외에 연수를 보내려고 한 거야. 근데 너무 괘씸한 거야. 내가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몸과 마음을 여기다 다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역시 내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구나 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 근데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야. 수지, 남주혁, 김선우, 강한나를 만났어. 근데 여기에서 사실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우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CEO 혹은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이제 주식 회사 약간 펀드 매니저 사장이 된 거야.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째 하다가 주식 공부를 하게 됐어. 근데 그 당시에는 주식을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우연히 배수지의 할머니인 김혜숙을 만났어. 그래서 김혜숙을 만나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김혜숙의 손녀딸이 수지였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어린 김선우한테 자기 손자한테 친구가 돼달래. 그래서 편지를 썼어. 근데 이게 본인의 이름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 이름은 한지평이고 그러니까 남주혁의 이름은 남도산이었어. 본인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어디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남주혁은 수학 경시대에 사실 1등을 했던 친구야. 근데 신문에 그 친구 이름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남도산 이름을 쓰고 편지는 자기 걸 썼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스타트업에서 만났는데, 네네네네네. 근데 저는 리턴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만났는데, 아니, 해외 연수 갔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거기서 만나니까 의아했고, 이제 결국엔 대결을 하는 거야. 거기서 나와서. 근데 마침내 이런 게 나왔지. 사실은 이제 AI 기술로 인한 어떤 새로운 도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강한나라는 언니는 사람을 죽이는 AI 기술을 만든 거야. 죽였다는 거는 AI를 만들면서 그거를 사실 사람들의 직장을 빼앗은 거지. 근데 하필 그 직장을 뺏은 게 남주혁의 아빠 김원의 아빠의 직업을 사실 빼앗아 버린 거야. 그래서 막 시위하고 난리를 피곤 하지. 근데 반대로 남주혁과 배수진은 약간 장애인 관련된 이런 시각장애인 관련된 그런 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각장애인용으로
그런 걸 사실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쓰면 그런 거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거를 나는 봤을 때 너무나가 되게 재미있었고,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리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펜트하우스를 있게 해준 게 바로 리턴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리턴에서 봉태규랑 윤정훈이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성록도 나오면 좋았고 박기웅도 나오면 좋았고 막 이런 거를 사실 했을 거야. 근데 과거에 그런 게 다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로 위에 시신 살인 용의자로 떠오른 4명의 상류층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일 변호사가 촉법 소년 출신 독고형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사회파 스릴러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볼 드라마의 펜트하우스 불새, 미치겠다 너는, 이런 게 사실은 뜨는데, 이거를 봐야 하는 이유, 원래는 이게 여자 주인공이 사실 바뀌었어요. 1기 때는 노현정이었는데 이제 2기로 넘어가면서 박진희로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박진희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살인 용의자 4명,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서준이, 그러니까 윤종훈이 사실은 살인 용의자였고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10대 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큰 틀도 알아야 돼. 또 법조 공부해야 돼. 와, 진짜. 그래서 헌법은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10대들은 결국에는 저질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안 되지. 벌을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가족에서 다, 우리는 유태인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키웠는데 우리는 다 바깥에서 키웠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사실 키워야 되는 건 사실 맞아. 아니면 아빠가 키워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 근데 이제 아빠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말했잖아요. 이성적, 감성적, 생리하고 예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래서 탈무드를 많이 읽어야 하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아서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아이한테 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거야. 놀이가 학습이다. 경험이 해봐야 알지. 밖에 나가서 해봐야 알지. 근데 인터넷 세상에서 해봐야 알지. 주식도 공부해봐야 알지. 사람들이 안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인생은 존버입니다. 버티는 거야. 버티는 기술이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집중력이 딸릴 때도 뭘 먹거나 힘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제일이에요. 운동이. 제가 어릴 때 골골 80, 잔병 치레, 내과약 먹어도 약을 정말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였어. 먹는 게 나 자신의 문제. 유산균, 김치에 유산균, 된장에 발효식품 얼마나 좋아. 그런 걸 사실 저도 이제 와서 먹고 있고요. 이런 거 사실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좀 나도 이런 거를 끊고 유산균이나 그런 된장이나 호박,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식물, 고구마.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저희 집으로 많이, 저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버티는 기술이야. 버텨야 돼.
근데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뭔가 먹을 거를 많이 챙겨주신다면 제가 그 주거급여 받는 걸로 월세로 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거 안 먹으면, 음, 저는 되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돈 버는 방법, 제가 자신감을 키우게 된 이유,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저도 애정결핍과 뭔가를 갈망했어. 사람은 갈망했어. 내가 너무 갈망했어. 근데 결국에는 사람한테는 얻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도저히 해도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못 살아주고 나도 언젠간 죽어. 사실 나도 그런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유튜브로 생물학을 그 양자물리학 그다음에 죽음에 관한 걸 막 보게 되는 거야. 그래. 좀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텐션 올린 걸 또 좀 낮추고 이성적, 논리적, 합, 합리적으로. 근데 사람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하지만 때론 자기 때론 사람이 또 합리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키워야 하고 저는 원래는 막 이런 거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 건물주 파이프라인 불로소득을 얻는 게 제 꿈이긴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으면 가난해져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같고 내가 포커스를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 나를 내려놓으면 러브 마이셀프 내 자신이 먼저인 거야. 그러다 보면 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챙기고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구나. 주식도, 그, 뉴스도, 정치도, 그냥 어린아이들, 막 정인이 사건, 이런 게 다 보이는구나. 어른들도 아이한테 배울 게 있다. 사실 더 배울 건 사실 어른들이 더 배워야 돼. 왜냐, 10대, 20대들은 이게 외교, 그쪽,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 아니면 이런 데 많이 바뀌었잖아. 사실은 비니핀 부익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배워야 돼. 우리 때는 거의 한 과목, 그 이과 아니면 문과 한 과목인데 나는 문과, 인문학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문학. 다 돈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인문학은 사람이요. 쉽게 옛날 말로 풀이하면 사람을 연구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나. 그래서 정말 배울 게 많은 게 유튜브야. 대단하구나. 애들 정말 편집 잘하고 정말 잘하잖아.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구나. 아무튼 50분이 지나갔으니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할 수 있기 때문에 길버트님이 계신 건가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스플 라디오를 저는 자주 할 거긴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 많이 찍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찍어 보래. 그냥 뭐든 도전해 보래. 돈이 아닌 거래. 나의 답답한 걸 무언가한테 풀어 보래. 사실 고민 상담해 주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사람도 뭔가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딘가에 풀어야 돼. 그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해서 풀어보는 거야. 아무튼 오늘 길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신 마지막 한 분, 길버트님이신가요? 그 스플라디오의 라이트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 내면이 건강해야 잡생각이 없고 공부만 해서 머리만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부, 연애 공부, 사회 뭐 그런 감성을 정말 많이 책은 감성을 심어줍니다. 감성을 남자 운동, 여자도 운동. 왜냐면 10대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의 20대는 군대를 갔다 오면 20살까지 기본 체력은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그 남자들, 그러니까 나 건강한데 너도 좀 책 좀 읽어. 나 운동하는데 너도 좀 책 좀 읽어 이제. 이렇게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근데 여자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안녕.